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가 없는 주말이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주말 프리미어리그 경기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고, 제가 구매하는 프로토픽은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커뮤니티에 공유를 드렸었는데, 지지난주에 이어서 연속으로 이번 주에도 적중을 했습니다. 4.2배로 배당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멤버십 분들 중에 감사하다고 인증샷을 밴드 토론방에 올려주신 분이 계셨는데 10만 원 풀 베팅을 하셔서 굉장히 크게 드셨더라고요. 적중을 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사실 너무 큰 금액을 베팅을 하시는 건 그닥 추천드리질 않고,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이 돈 정도는 없어도 되는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만 구매를 하셔서 축구토토 승무패 구매 금액 정도 만드는 게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축구토토 승무패 60회차가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6억 3,500만 원이 이월이 됐고, 다음 주 2022년 1월 첫째 주에 축구토토 승무패 1회차에 2월 금액이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역시 축구토토 승무패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중에 있는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에 대해서 분석 영상 업로드를 해드리고, 내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 멤버십 분들께는 제가 구매하는 프로토픽 이미지 커뮤니티에 공유를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만 프리미어리그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연기되는 경기들도 많고, 이번 주 중에도 아스날과 울버햄튼 경기, 리즈와 아스톤 빌라의 경기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진행 예정인 경기들 중에서 코로나 여파에 의한 선수들 결장 정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상단에 스코어 888 스포츠 베팅 게임 사이트 홍보 말씀을 드려보자면, 게임물 관리위원회의 정식 심의를 통과한 스포츠 베팅 게임으로서 게임머니를 통한 베팅이 이뤄지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각 경기별로 정보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코어 888 회원을 가입하실 때는 가입 코드에 GOAL 골 써주시고 가입을 하시면 300만 볼 가입머니가 지급된다고 하니까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가 없을 때 가입 코드 GOAL 쓰시고 가입하셔서 가입머니 받으신 걸로 재미로 프로토 게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릴 내용은 모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주중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에 대해서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저의 분석 내용 말씀을 드려볼 예정이고, 오늘 말씀드리는 골대법 확률 자료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커뮤니티에 정리본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노리치 시티. 크리스탈 팰리스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크리스탈의 승무패 확률 승 54%, 무 33%, 패 13%로 크리스탈 팰리스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0%, 무 36%, 패 14%로 역시 크리스탈 팰리스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딱히 특이점이나 패턴적인 부분의 단서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크리스탈 기준 5승 3무 2패를 기록 중이고, 크리스탈 홈에서는 3승 2무 1패를 기록 중이네요. 자,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개털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윌프레드 자아 선수가 왜 그런 비용신같이 쓸데없는 짓을 해서 옐로카드 2장으로 퇴장을 당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거의 토트넘의 산체스 선수의 얼굴에 죽방을 갈겼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쓸데없는 짓을 했고 퇴장을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노리치와의 경기에는 자아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고 벤테케 선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출전을 못하기 때문에 조르단 아이유 선수의 어깨가 무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노리치 시티 역시 아스날을 상대로 개털렸죠. 확실히 아스날의 최근 기세가 굉장히 좋다는 게 경기력에서 보여졌고, 노리치 시티는 전체적으로 엉성한 수비 라인을 보여줬죠. 수비 숫자는 많은데 애매한 간격으로 서 있으니까 상대편한테 패스 길을 계속 내주더라고요. 또한 팀 크롤 골키퍼가 코로나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하면서 앵거스 건 골키퍼가 첫 출전을 했는데, 확실히 승격팀은 주전 선수가 아니면 급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아 선수가 퇴장 징계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비에이라 감독이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이 아닌 상태다라고 크리스탈 팰리스를 볼 수가 있고, 노리치 시티 역시 주전 골키퍼의 이탈, 그리고 안 그래도 골 더럽게 못 넣는데 원정 가면 더 못 넣는 노리치 시티를 생각해 볼 때 이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과 무 투픽이면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프로토로 간다면 2.5 언더, 재미 더럽게 없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46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토트넘. 사우스햄튼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사우스햄튼의 승무패 확률 승 10%, 무 30%, 패 60%로 사우스햄튼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17%, 무 50%, 패 33%로 역시 사우스햄튼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사우스햄튼은 이번 시즌 홈에서 두 번의 역배당을 받고 모두 무승부를 기록을 했네요. 패턴적으로 사우스햄튼은 홈에서 5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사우스햄튼 기준 2승 2무 6패를 기록 중이고, 컵 경기를 제외하고 사우스햄튼 홈에서는 2승 1무 1패를 기록 중이네요. 일단 이 경기 사우스햄튼 지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을 했고, 토트넘 역시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승리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양팀 모두 기세는 확실히 오른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흥민 국뽕에 차올라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승리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우스햄튼이 홈에서 5경기째 패배가 없다는 것과 홈에서만큼은 골도 많이 넣지 못하지만 실점도 잘 내주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토트넘이 홈에 비해서 원정에서 골을 졸라 못 넣는다는 점, 그리고 콘테 감독이 온 이후로 너무 오버 페이스로 지금 승점을 쌓고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쯤 돼서는 한번 꺾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역시도 많은 골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고배당으로 무승부 혹은 2.5 언더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49번 경기 와포드 대 웨스트햄. 와포드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와포드의 승무패 확률 승 25%, 무 14%, 패 61%로 와포드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22%, 무 14%, 패 64%로 역시 와포드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와포드는 이번 시즌 홈에서 7번의 역배당을 받고 2승 5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와포드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4연패를 기록 중이네요. 상대팀 웨스트햄은 원정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고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와포드 기준 4승 1무 5패를 기록 중이고, 와포드 홈에서는 2승 1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일단 와포드는 너무나도 오랜만에 경기를 뛰게 되는 상황입니다. 12월 11일 이후에 첫 경기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와포드의 경우는 사르 선수가 출전하지 못한 4경기에서 연이은 패배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사르 선수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웨스트햄 역시 수비 자원인 오그본나, 에런 크레스웰, 커트 주마가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라이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 출전이 불가합니다. 결과적으로 너무나도 오랜만에 뛰는 와포드이고 사르 선수는 지속적으로 출전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웨스트햄에 비해 좋을지 모르겠지만 팀워크에서는 확실히 와포드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난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안토니오 선수가 후반 교체 투입이 되자마자 골을 기록하는 등 안토니오 선수가 오랜만에 다시 골맛을 봤다라는 점에 더 점수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와포드의 패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5번 경기 레스터 시티 대 리버풀. 레스터 시티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레스터 시티의 승무패 확률 승 8%, 무 23%, 패 69%로 레스터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17%, 무 17%, 패 66%로 레스터 시티의 승과 무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레스터는 이번 시즌 홈에서 3번의 역배당을 받고 1승 2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레스터 기준 2승 2무 6패를 기록 중이고, 홈에서는 컵 경기를 제외하고 레스터 기준 1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레스터 시티가 지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6대 3으로 개털렸는데, 중요한 점은 그래도 4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3점을 레스터 시티가 따라가면서 맨시티 -1 핸디 승을 선택했던 제 똥줄을 잠깐이라도 타게 했다는 점에 좀 중점을 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레스터도 역습에 강한 팀이기 때문에
맨시티처럼 가둬놓고 저 앞에다가 잠깐 틈을 보이면 뒷공간을 너무 많이 내줄 수 있다. 그리고 뒷공간을 내줬을 때 마무리해줄 선수들이 레스터 시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상대가 리버풀이죠. 딱 뻔히 보이는 상황, 거의 맨시티와 경기와 흡사한 상황, 점유율은 리버풀이 가지고 계속 두들겨 패다가 가끔 가다 한 방씩 치는 레스터 시티의 역습 경기가 될 텐데 결과적으로 12월 23일 컵 경기에서 이미 리버풀과 레스터 시티가 맞붙었었는데 3대 3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레스터 시티 1군 모두 출전을 했고 리버풀은 거의 뭐 올 로테이션을 가동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미나미노 선수가 극장골을 넣었었는데 미나미노가 골 넣을 정도의 수비력이면 살라, 마네, 조타가 뜨면 좆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1월이면 살라, 마네, 케이타 선수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경기를 치르기 위해 리버풀을 잠깐 떠날 텐데 그 전까지 리버풀은 이 선수들 개처럼 부려먹고 보내야 된다라고 볼 때 이번 경기 주전 수비수인 세안지, 에반스, 페레이라가 출전하지 못하고 중원의 하비반스, 공격의 제이미 바디까지 출전이 불투명한 레스터 시티가 이변을 내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 경기 레스터 시티의 패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91번 경기 첼시 대 브라이턴. 첼시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첼시의 승무패 확률 승 61%, 무 35%, 패 4%로 첼시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0%, 무 50%, 패 0%로 역시 첼시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첼시는 이번 시즌 홈에서 8번의 정배당을 받고 5승 3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고 브라이턴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4번의 역배당을 받고 3무 1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첼시는 홈에서 6경기째 패배가 없고 브라이튼은 원정에서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첼시 기준 6승 3무 1패를 기록 중이고 첼시 홈에서는 3승 1무를 기록 중이네요. 저는 이 경기 첼시의 승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루카쿠 선수가 드디어 폼을 되찾았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후반전에 출전을 해서 들어오자마자 10분 만에 헤딩골을 기록을 했고 후반 막판에 치고 들어가는 드리블은 야, 진짜 이게 사람 새끼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191cm에 100kg가 넘는 거구가 스피드도 있고 무슨 괴물 한 마리가 뛰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아스톤 빌라 수비수가 그냥 막 튕겨져 나갑니다. 막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내준 아스톤 빌라였고 그만큼 루카쿠의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그래서 브라이튼이 물론 지난 브랜드포와의 경기에서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고 무페이 선수와 트로사르 선수가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첼시 홈에서 비벼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올해 4월에 첼시가 홈에서 브라이튼을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홈에서 2연속 브라이튼과 무승부를 거둔다? 이건 첼시의 루카쿠 선수가 용납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첼시의 승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4번 경기 브랜드포 대 맨시티. 브랜드포에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브랜드포의 승무패 확률 승 15%, 무 21%, 패 64%로 브랜드포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14%, 무 14%, 패 72%로 브랜드포의 승과 무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맨시티는 원정에서 5경기 연승 및 8경기째 패배가 없고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9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없네요. 자, 이 경기는 뭐 사실 맨시티 깡패 새끼들을 상대로 브랜드퍼가 이변을 내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맨시티의 2명 정도 퇴장을 당한다면 무승부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쉽지 않은 경기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 경기를 이변을 아무리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최근 3경기 동안 17골을 기록한 깡패들이 맨시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이변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핸디 쪽을 잡아가실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지금 브랜드 포에 플러스 2점 핸디와 플러스 3.5 핸디가 들어와 있는데 배당상으로 볼 때 이거 무작정 맨시티의 다득점 승리로 보기에는 조금은 수상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의 승리는 승리지만 핸디를 보기에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이번 주 중에 수요일 새벽에 있는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에 대해서 분석 내용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모든 경기를 제가 프로토로 모두 잡아서 가는 게 아니라 내일 오후 5시까지 배당 변화라든가 코로나로 인한 선수 구성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서 프로토 구매를 할 예정이고, 제가 구매하는 프로토 픽은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커뮤니티에 화요일 오후 5시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주중에 또 다른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